네, 9시 30분입니다. 학태민 경제TV 개장방송 2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여러분께 도움되고자 애쓰는 방송. 네, 자, 2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는 1부 때는 한번 올랐다가 밀렸다가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2부에서도 뭐 사실 그 분위기일 거고 아마 제 방송 마치고 한 10시 반, 11시 지나야 시장이 방향을 잡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오늘은 지난 이틀 동안의 연봉 출현 후에 반등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좀 이틀 빠지면 하나 오르고 뭐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한 이틀 오르면 또 하루 빠지고 이런 경향이 있어서 오늘도 그 패턴을 벗어나지 않고 있고 특별히 시장의 재료, 질적인 재료로 시장이 오늘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할 만한 건 없습니다. 지금 다분히 심리적이고 수급적인데 오늘 또 일단 이 4인방들의 주가 흐름이 좀 중요하겠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이 네 종목이 변동성이 여타 종목에 계속 영향을 줘왔기 때문에 이들이 오늘도 어떤 영향을 줄지 이들 주가 흐름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승 종목은 지금 코스닥이 900개가 넘었으니까 일단은 상승 종목은 긍정적이다.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좀 희망하는 사항은 최근에 좀 많이 빠졌던 어떤 주력 종목들이라 할까요? 현대 오토 에버라든지 아니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다시 좀 강하게 반등을 해주면서 다시 좀 테마 장세 이런 게 전개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흐름이 나타날지 지켜보겠습니다. 재원의님. 네. 네, 뭐, 그거는 제가 감내해야죠. 네, 저는 뭐, 어쨌거나 여러분께 기업들을 사실 업종 구분 없이, 뭐, 바이오면 바이오, 반도체면 반도체 다 소개하는 입장인데, 네. 근데 아무래도 여러분 질문이 많은 주식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많이 해드리다 보면, 네, 또, 제가 그 주식에 힘을 막 쏟는 것처럼 또 느껴지실 수 있으니까, 막 속상해서 그러시는 거죠. 속상해서. 어떡하겠습니까? 그럼 또 제가 그런 걸로 욕을 얻어먹으면 또 얻어먹어야죠. 그렇게 해서 마음이 풀리실 것 같으면 뭐 어떡하겠습니까? 주식시장이 올라갈 때는요, 찬사가 되고, 네, 내려오면 이렇게 막 욕을 얻어먹게 돼 있는 게 주식시장이니까요. 그런데 어쨌거나 주식시장이 바닥 100일 천장 3일이라고 좋은 날이 적고 나쁜 날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제가 생각할 때 제일 불쌍한 사람이 그때는 관상대라 그랬죠. 요즘은 기상대지만 관상대 그 일기예보관 옛날에는 우리 소풍 갈 때마다 비 오고 이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슈퍼컴퓨터가 하도 발달돼서 일기예보가 거의 정확한데 예전에는 그분들이 제일 불쌍하고 두 번째가 우리 주식 뭐 전망하는 사람들이라고 봤는데 지금은 주식 전망하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참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전반적으로 무난한 흐름들이다. 딱히 막 눈에 띄는 흐름은 일단 업종 간에 없는데 시간이 오늘 흘러가면서 어떻게 변할지. 그래도 제일 지금 핵심은요. AI, 로봇, 뭐 자율주행, 바이오 쪽 이쪽이다. 그래서 이쪽에서 뭔가 이쪽은 또 다른 성장주의고 기대주의이기 때문에 네, 이런 쪽에서 좀 질적인 측면에서 시장을 좀 업을 시켜줘야 분위기가 잘 건데요. 그래서 제가 우선 바이오는 말씀드리면 네, 릴리 같은 거 어제는 소폭 조정 받았습니다. 거의 보합이었습니다. 릴리 같은 종목들이 계속 신고가를 내고 있다. 어제는 모더나가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가 또 릴리의 그 신약이 12월쯤 되면 비만 치료제 FDA 허가
12월 정도로 예상되니까 이미 유럽에서는 일부 시판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바이오 분위기는 형성될 것 같고요. 뭐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은 뭐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흐름이 3분기 지금부터 추석 연휴 4분기에 좀 주도 테마로 지금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을 이끌 것 같다 저는 예상을 하고 그쪽에서 좀 찾는 게 유리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아직은 다들 좀 조용한 편이네요. 지금은 전반적으로 조금 밀리는 분위기입니다. 상승폭도 좀 줄어들고 아침에 한번 고개를 들었다가 다들 지난 이틀 동안 워낙 야무지게 하락했기 때문에 다들 마음이 좀 불안하고 불편하시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시장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속에서 보면요. 필에너지가 오늘 어쨌거나 무상증자를 발표했으니까 자, 필에너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 378340인데요. 378340 주시면 필에너지 한번 보겠습니다. 필에너지는 필옵틱스에서 분산 회사입니다. 필옵틱스에서 2차 전지 제조 부분은 필옵틱스라는 회사가 굉장히 그 레이저를 참 잘 다루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2차 전지 공정을 장비를 만드는데 그래서 삼성 SDI하고 합작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상장이 됐는데요. 그 스태킹 장비 말 그대로 착착 쌓는 겁니다. 삼성은 이 각형 배터리 아닙니까? 그래서 LG나 SK는 이 파우치형 배터리 중심이고 이제 다들 원통형 배터리도 한다 이런 쪽인데요. 삼성은 각형 배터리가 주력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이제 착착 쌓는 거죠. 이렇게 양극, 음극, 분리막 이런 것들을 착착 이렇게 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쪽 부분을 독점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다만 지금 자본금이 53억인데 53억이 좋았는데 여기다가 100% 무상증자를 해버렸으니까 이제 106억이 되겠네요. 이거는 좀 아쉽네요. 물론 외형에 비해서 106억이 크다고 할 건 없지만 무상증자는 이전의 시장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인다. 무상증자에 유보율이 그러면 한 350% 줄어버리겠군요. 그럼 주당 순이익은 1,500원을 줄어들어 버릴 거고 이런 게 부담스럽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보실 거는 와인딩 장비입니다. 이쪽은 자체 개발한 장비라서 또 원통형 배터리에 들어가기는 하는 장비라서 이제 새로운 곳으로 새로운 배터리 형태에다가 네, 이제는 요거는 뭐 LG 이런 데도 공급을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공급이 된다면 공급을 할 수 있어서 요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게 지금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회사가 와인딩 장비를 예를 들어서 LG나 SK에 공급한다, 계약한다. 그러면 주가가 상당히 탄력을 보일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주가 수준은 지금 시총이 이 회사가 시총을 한번 보겠습니다. 필에너지가 시가총액이 7천억. 만만치는 않은데 장비 회사로서 7천억은 좀 만만치는 않다. 물론 뭐 필에너지의 그 위치로 볼 때 이 주가가 지금 비싸다. 뭐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어도 그렇다고 해서 이 수준이 아주 매력 있다, 부담 없다 이럴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게 필요할 건데 지금 결국 무상증자 100% 하더라도 주가가 별로 움직임이 없네요. 네, 이상 필에너지였습니다.
오늘 지금 2차 전지는 전반이 지금은 아까보다는 조금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 같군요. 아까 개장 초반보다는 지금은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는요. 그다음에 후공정 쪽은 다들 좀 무난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IT, 소부장, 후공정, HBM 뭐 이런 쪽에서 일단 분위기를 잡고 있고 2차 전지 쪽에서 아까보다는 분위기가 좀 개선되는 쪽으로 그다음에 바이오는 아직은 조금 혼조권이라 봐야 되겠고요. 바이오도 따라왔으면 좋겠네요. 나머지는 아직 뚜렷한 변화는 없습니다. 자, 9시 42분입니다. 수급 한번 적어 볼게요. 자, 14분 전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코스피는요, 그대로입니다. 코스피는 지수는 네, 0.42%, 14분 전과 그대로인데, 등락 종목 수도 별 차이는 없네요. 상승 종목이 6개 늘었고요. 하락 종목은 29개 늘었군요. 이제 그 체결되는 종목이 좀 본격적으로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큰 의미 변화는 없다. 코스닥은요, 한 1%, 지금 정확하게 0.95%인데, 아까보다 거의 뭐 비슷한데요. 소폭 상승했다 정도로 거의 제자리 걸음인데, 상승 종목 수는 아까보다 75개가 늘었고요. 오, 코스닥이 많이 늘었는데요. 하락 종목 수는 38개가 줄었습니다. 오, 그래서 지금 지수는 거의 제자리 걸음인데 상승 종목은 늘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은 지금 분위기가 아까보다 에너지가 좀 더 충만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어디가 그렇게 충만해지고 있나요?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좀 2차 전지 쪽이 네, 시간이 갈수록 좀 더 강해진 느낌이 좀 뚜렷합니다. 2차 전지 쪽이. 주성 엔지니어링 강세를. 주성 엔지니어링은 아시겠지만, 뭐, 지금 적대적의 매력이보다는, 네,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를 판 최대 주주가 주성 엔지니어링을 주식을 사면서 이렇게 올랐거든요. 실적은 형태는 없는데,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그냥 주식이 좋아서 이대주주로 사지는 않았을 것 같고, 또 적대적 M&A인가요? 주성엔진이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군요. 이거는 업황하고는 좀 무관한 내용이다 봐야 되겠습니다. 정만님, 아마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중앙은 하고 있는 것들이, 올해 회계 확정하고 내년 주총 때, 네, 아마 투자 한계 종목 벗어나기 위한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한계 종목 이유가 좀 몇 개 되는데, 그걸 다 아마 내년 주총 끝나면 다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부장들 강세가 좀 소부장이 이끌고 그 바통을 2차 전지가 지금 이어받고 있는 게 지금까지 상황인데요. 우선 코스닥 시장이 지금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은 네, 지난 이틀간의 큰 폭 하락을 음, 이제는 좀 벗어나려는 조짐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좀 소망해 보는 게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이 좀 로봇도 움직이고
현대 오토에부터 자율주행도 움직이고 이러면서 좀 테마가 활성화되면 좋겠는데요. 지켜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좀 그 오버행 물량이 나온다 이래서 좀 약합니다. 그 외에는 뭐 뚜렷하기보다는 오늘 좀 장비들 쪽이 상대적으로 조금 유리한 편입니다. 다음에 진더버님, MK전자는 HBM, MK전자는 리드 프레임 쪽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HBM하고는 좀 관계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HBM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이쪽에는 뭐 엔비디아 GPU가 있고 요거는 이제 여기는 여기가 HBM이고 여기가 이제 GPU가 있고 여기가 이제 하이브리드 네, 본딩이라 그럴까요? 이쪽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쪽은 솔더볼들이 많으니까 결국 FC 볼그리드 어레이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리드 프레임 이쪽하고는 네, 리드 프레임이 좀 올드한 방식이죠. 물론 뭐 모든 그 패키징이 꼭 소경박 단소화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큰 데 쓰이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아직도 리드 프레임이 쓰입니다. 네. 이제 점점 이렇게 특히 이 AI 칩과 관련해 아마존은 아마존대로 이제 테슬라도 D1 칩 테슬라 같은 거는 D1 칩을 자체 이렇게 설계해서 쓰지 않습니까? 이런 건 다 패키징이 볼그레이드 어레이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이제 볼그레이드 어레이 방식을 좀 주목해야 됩니다 하는데 사실상 이 패키징과 관련한 직접적인 관련주는 삼성전기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제 오늘 윤곽은 대체로 잡힌 것 같아요. 오늘은 후공정 사실 어제 후공정 종목들이 큰 상처를 입었었거든요. 어제 아침에 출발은 강했다가 다 음봉이 나는 바람에 오늘 아침에 후공정 소부장 이런 주식들 올라도 양에 차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제 고점에 출발했다고 밀려서 아주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어쨌거나 오늘 후공정 소부장들이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마음은 다들 조마조마할 거예요. 어제도 아침에 제 방송할 때 플러스가 제법 많이 났다가 마이너스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쪽 분위기가 이제 2차 전지 그동안 2차 전지가 워낙 다들 침몰해 왔는데요. 네, 필에너지가 강세를 좀 보이는군요. 그래서 2차 전지 쪽이 지금 이어받고 있고 아직 바이오라든지 다른 쪽은 아직 특별한 움직임이 없습니다. 확대되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참 그 이제는 정말 알아야 투자를 할 수 있는 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 아니면 아까 말한 이형주 이런 젊은 친구들이 좀 많이 늘었으면 하는 게 이런 어려운 부분을 여러분께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게 제 고집입니다. 고집. 아까도 말씀드린 유진테크면 유진테크 뭐 배치 방식 이런 건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근데 제가 미리 다 공부를 하고 머리 안에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그런 거 설명을 좀 드리고 하는 거고 또 바이오는 또 바이오대로 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고 2차 전지는 2차 전지대로 하는데 그래서 결국 제가 여러분께 이 나이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서 해드리고 하지 않은 목적은 주식시장에 너무
차트라든지 수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만 넘쳐나고 기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곳이 없어서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으면 하고 고집을 피웁니다. 그래서 나는 사실 모든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하고 특히 성장주 부분을 많이 좀 강조해 드리고 있는데 다양하게 저희 지식을 활용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볼그리드 어레이 이런 방식도 아주 어려운 영역이죠. 그리고 실제로 반도체나 이런 패키징은 계속 기술이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서 살펴보고 해야 되는데요. 자, 9시 52분입니다. 아침 방송 마지막으로 수급을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코스닥만 보겠습니다. 코스닥이 지금 다시 고개를 드는데 1.3% 정도 지금 오르고 있는데 상승 종목이 966, 하락 종목이 511. 상승 종목이 근데 아까보다 10분 전에 비해서 상승 종목이 12개가 줄었어요. 하락 종목이 또 12개가 늘었는데 지수는 올랐는데 상승 종목이 조금 줄었어요. 이것이 그렇다면 지금 지수 상승이 에코프로가 좀 올랐나요? 에코프로 BM이 오르나요? 네. 자, 이들이 엊그제도 그랬거든요. 이들이 올라가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엊그제 네. 요때 네.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도 요때 올랐습니다. 이들이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상승 종목 수가 코스닥에 확 줄어버렸어요. 그러다가 또 이게 쭉 빠지니까 또 같이 또 이래버린 경향이 있는데 자, 지금도 그런 경향이 반복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오른다고 꼭 좋아할 일은 아니다. 이 지수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상승할 때 코스닥 시장이 하락 종목이 늘어나는 상승 종목이 줄어드는 그런 패턴이 최근 나타나고 있어서 요거는 우리가 해석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도 지수가 좀 상승하니까 상승 종목이 조금 줄어드는데요. 요런 흐름이 좀 극복되기를 초점 맞추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오늘은 어제 상승하려다가 실패를 했던 후공정 혹은 또 소부장 관련주들 고개를 드는데 오늘은 종가까지 좀 유지됐으면 좋겠고요.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2차 전지들이 지금 좀 플러스를 보이고 있는데 좀 차별화됐으면 그리고 그 기운들이 바이오라든지 여타 테마들 AI라든지 이런 테마로 좀 확대됐으면 그게 우리가 제일 희망하는 사항인데 과연 그런 흐름이 전개될지 남은 시간 유심히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저는 남은 시간은 또 장중 속보를 통해서 여러분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이 잘 되시길 너무나 소망하는 방송, 도움되고자 애쓰는 방송 하태경제TV였습니다. 내일 금요일 8시 30분에 모시러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